자, 안녕하십니까. 박보드 탑10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9월 16일, 자, 월요일장. 자, 오늘도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었죠. 양시장 모두 뭐 지수상으로 뭐 상당히 강했었고, 또 뭐 상승 종목도 뭐 하락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고. 자,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이들 종목들이 뭐 가장 그래도 강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보드 탑10에는 이들 종목이 올라왔을 것이다. 혹시 짐작하시는 종목들이 있습니까? 바로 경협주들이죠. 자,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, 사실 연휴 기간 이전에도 이 볼튼 보좌관을 갖다가 이제 그 경질하면서 뭐 사임했다, 뭐 내 스스로 사임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사실상의 좀 경질 부분이죠. 이것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이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경협주들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었었는데 또 우리 그 연휴 기간 동안 연내에 뭐 북미 그 회담, 북미 회담의 어떤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지는 뉴스들. 뭐 여기에 또 우리 그 한국과 또 미국의 이 두 정상이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번 달 뭐 미국에서 열릴 것이다. 뭐 좀 뭐 앞서가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미국을 뭐 방문할 것이다. 그래서 이건 아니겠죠. 아무튼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그 경협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고요. 또 이들 종목들이 오늘 또 대거 또 이 박보드 탑10에 올라오는 흐름들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. 자, 박보드 탑10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부터 하나씩 좀 한번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1위는 한창. 자, 한창이 오늘 뭐 상한가는 아니었지만은 뭐 상한가나 뭐 진배 다름없는 흐름으로 마감했고요. 한창도 바로 이 경협주, 이 남북 경협주로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, 많은 종목들 중에서 뭐 거의 뭐 최선두에서 좀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삼성전자 오늘 뭐 무난하게 마감했고, 자, 아난티도 역시 마찬가지죠. 자, 아난티도 오늘 그 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연내 그 3차 이 북미 대화 가능성 이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난티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었고, 셀트리온,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뭐 항상 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자, 순위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5위가 헬릭스미스. 자, 헬릭스미스는 이번 달 말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죠. 자, 오늘 헬릭스미스가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었고, 그 다음에 데아티아이, 자, 철도주 남북 경협주로서 오늘 데아티아이도 역시 강한 흐름을 마감했는데, 근데 아마 데아티아이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, 한창처럼 좀 더 세게 가면 안 될까라고 뭐 약간 좀 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. 글쎄요, 좀 하이닉스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죠. 하이닉스가 좀 8만원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, 자, 신라젠, 뭐 KMW, 뭐 강보합 정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뭐 큰 특징 없이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위는 에코바이오였는데, 자, 오늘 그 장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장시장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제 큰 뉴스가 있었었죠. 바로 이제 그 사우디 지금 아람코, 자, 이 정유 시설이 지금 그 원유 그 시설이 그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. 국제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오늘 뭐 아침 시작하자마자 12% 그냥 순식간에 그냥 60달러 넘어갔거든요. 그것 때문에 오늘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,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중에서도 보면은 유가와 좀 관련이 높은 뭐 정유, 그 다음에 뭐 건설, 조선, 자,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었는데, 그래서 오늘 에코바이오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논란들은 있겠지만은 아마 이 국제유가 급등의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좀 차트라든지 좀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먼저 한창. 자, 오늘 한창이 지금 상한가로 말아 올리지는 못했어요. 상한가로 말아 올리지 못했는데, 근데 일단 제일 그 높은 가격으로 끝났습니다. 장중에 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그 상한가를 못 말아 올린 게 아니라 아예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제일 뭐 높은 가격 근처까지 끝났어요.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일단 지금 상한가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었고요. 한창이 지금 이렇게 뭐 상한가를 이제 그 급등을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제일 셉니다. 뭐 제일 센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고,
그 다음에 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뭐 내일장에서 뭐 4,000원대 돌파 시도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자, 올해 그 초죠. 자, 올 초에 싱가포르에 있었었던 이 북미 회담이라고 했었던 부분들. 자, 이것이 이제 좀 어렵게 좀 진행이 지금 되면서 한번 무너졌었다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참 힘들었었어요. 뭐 8월 초에는 뭐 2,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좀 북미 대화의 훈풍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준 이 흐름인데, 자,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또는 단순히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연말에 그 이 북미 회담 그 제3차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, 그리고 또 트럼프의 재선과 좀 그 연관을 맺은다라고 하면은 남북 경협주들이 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창이 오늘 뭐 상한가, 뭐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은 상한가로 이제 그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봤을 때 좀 주가는 지난 그 연초의 고점을 넘어서, 왜냐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, 그러니까 뭐 북한이 막 미사일도 쏘고 하면서 물론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안 빠졌어요. 잘 버텨줬어요. 이거는 한창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북주들이 잘 버텨줬었기 때문에, 그렇다면은 일단 추가적인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창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가다가 한 번은 뭐 조정 들어오겠지만은 그 조정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좀 길게 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. 자, 삼성전자가 자 오늘 일단 양봉으로 마감했어요. 뭐 장중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처럼 좀 마이너스로 좀 밀렸었다가 그래도 좀 뭐 낙폭을 줄여주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었는데, 자 이때 이제 기관들, 자 오늘 이제 기관들이 뒷받침해주고 외국인들이 팔았죠. 자 외국인들이 오늘 45만 주 매도, 하지만 기관들이 오늘 63만 주 매수, 개인들이 지금 계속 지금 한 7일 연속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.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뭐 하반 경직성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고, 자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박스권이죠. 이 박스권 올해 들어서의 지금 박스권 상단, 자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48,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인데, 자 이 가격을 넘어가야지만 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을 넘고, 5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인데요. 자 5만 원을 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일단 48,000원, 48,000원이라고 하는 앞자리 두 숫자가 이게 바뀌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. 자, 아난티도 한창처럼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아난티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었었고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은,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한창 말씀드릴 때처럼 아난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. 그리고 이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. 뭐 올라갈 때 뭐 지난 그 연말 연초에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었었는데, 이때 이제 진 로저스 효과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했었지만은,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져서 난 낙폭과도 인식, 다른 그 경협주,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금강산 관광 뭐 개발주로 봐야 되겠죠, 한창처럼. 그래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셀트리온은 오늘 17만 원, 자 그 종가상으로 이제 17만 원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자 순항의 흐름들을 좀 이어갔고요. 자 헬릭스미스는 자, 이번 달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. 자 이번 달 말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임상 그 삼상과 관련된, 여기서 아마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. 되느냐 안 되느냐, 아마 좀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남아있을 듯 하고요. 그다음에 철도 대아티아이,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소 틀리게 움직일 수 있는데, 자 대아티아이가 오늘 7,000원을 찍고 좀 고점에서 좀 약간 밀렸던 부분, 좀 이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워낙에 뭐 장 초반에 이제 세게 움직여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뭐 대아티아이가 다른
이 관련주들, 다른 경협주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셌던 흐름들인데, 남들 이제 막판에 더 올라갈 때 좀 대아티아이는 좀 바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아쉽긴 하지만은, 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뭐 6,300원 정도, 뭐 요 정도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지켜지는지 여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. 뭐 대아티아이도 지금 그 남북 경협,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적인 흐름하고 수급적인 흐름을 떠나서 단순히 어떤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, 정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다시 한번 그 조성이 되는 부분들,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총선이 있죠. 우리 국내적으로 내년 총선과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. 연기를 안 시킨다라고 정부 여당에서는 하겠지만은, 또 총선을 앞두고서 또 어떤 그 남과 북의 이해가 아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대북주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더 좀 심도 있게 더 분석을 하겠지만은, 대북주에 대해서, 경협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쪽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오늘 8만 원이 깨졌습니다. 좀 아쉽죠. 예, 지금 뭐 단기간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보다 더 센 흐름으로 고점도 돌파를 하는 흐름들 만들어냈었지만은,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이닉스가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, 뭐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뭐 수급 또는 뭐 기관들의 수급,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반도체가 좀 약간은 좀 쉬는 흐름으로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좀 쉬는 흐름이지만은, 결국에는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는 갈 수밖에 없다. 하이닉스는 여기서 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또 뭐 반도체 또 뭐 업황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막 이런 또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이닉스는 또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, 예, 오늘 뭐 소폭 뭐 강보로 마감했고요. KMW도 뭐 추세를 갖다가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KMW가 대장주는 뭐 예전부터 대장주였었고, 지금도 지금 대장주니까는 좀 안 빠지는 거예요. 근데 KMW를 제외한 나머지 5G 쪽은 사실 좀 최근에 좀 약간 좀 주춤거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5G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갈 종목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바이오라든지, 반도체는 쉬었지만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이면은 5G는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지난 그 상반기 때 반도체 못 가고 바이오 못 갔을 때, 그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, 만약에 반도체나 바이오가 가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5G가 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은, 반도체 또는 바이오 이쪽의 흐름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바이오. 자, 에코바이오가 급등의 흐름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, 사실 장 막판까지도 이 상한가가 막 풀렸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좀 하면서 결국에는 뭐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. 상한가로 마감했는데, 사실 또 상한가 잔량도 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. 많지는 않았습니다.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. 물론 또 상한가 잔량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. 또 이렇게 또 뭐 상한가 잔량이 적더라도 또 주가가 또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, 그러니까 좀 약간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은,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의 급등, 지금 그 아람코 그 공격받았던 거, 드론 그 공격받았던 거, 자, 이거의 영향이 뭐 제일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에코바이오도 이제 친환경 뭐 에너지 쪽으로 봐야 되겠죠. 뭐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익절 가격을 설정하시고, 익절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한다면은 저는 5,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5,500원, 자, 이 가격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할 것인지, 자, 이 부분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오늘 박보드 좀 탑10 종목. 자, 오늘 그 나와준 종목 1등이 한창. 자,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 빼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창, 아난티, 대아티아이, 자, 이 종목들이 올라왔고, 그리고 뭐 삼성전자, 셀트리온은 항상 움직이는, 항상 탑10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, 신라젠, 지금 이 종목도 뭐 별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 항상 또 순위권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KMW, 에코바이오 있었는데, 자,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말씀드렸었던 대로 오늘은
이 경협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박보는 탑10에 좀 대거 순위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박보 탑10 종목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저는 또 내일 또 다시 또 장중에 다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